안녕하세요. 이야기 인생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시 한 편을 낭송해 볼까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믿어라. 기쁨의 날이 올지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이요, 다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간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어떻습니까? 너무도 익숙한 시 아닙니까? 6.25 동란을 겪고 가난한 세월을 견뎌낸 세대에게는 더욱 친근감을 주는 시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이 시를 쓴 푸시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내 때문에 38세라는 젊은 나이로 죽은 이 시인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푸시킨은 1799년 제정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명문 귀족의 장남으로 태어나 1837년 38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한 시인이요, 소설가, 극작가, 그리고 관료를 지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부친은 세르게이 푸시킨, 어머니는 나제즈다. 어머니 나제즈다는 아프리카 흑인인 아브람 페트로비치 간니발의 손녀라고 합니다. 푸시킨의 사진을 보면 곱슬머리와 그 생긴 모습이 좀 특이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이런 외가 혈통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푸시킨은 자기 몸에 아프리카 흑인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외증조 할아버지를 모델로 하여 표트르 대제의 흑인이라는 소설을 쓴 것도 이런 자랑스러운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푸시킨의 대표작으로는 에프게니 오네긴, 스페이드 여왕, 대위의 딸 등이 있습니다. 그럼 그가 아내 때문에 죽게 된 과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킨이 살았던 시대는 제정 러시아, 즉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자유주의 사상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유는 곧 황제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푸시킨은 자유주의 사상을 내용으로 하는 마을 차다예프에게 같은 시를 완성하고 풍자시도 썼습니다. 사교계의 거물들을 풍자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당시 황제인 알렉산드르 1세까지 정치적 풍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때문에 푸시킨은 황제의 큰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그것은 황제의 아버지인 파벨 1세의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아들인 알렉산드로 1세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궁궐 안에 퍼져 있는 소문을 푸시킨은 자유라는 시에서 암시적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격노한 황제는 푸시킨을 시베리아 유영에 처하려 했으나 주변에서 만류하는 바람에 시베리아가 아닌 남부 러시아로 유영을 갔다가 그 유영지에서 또 밀고를 받아 북부 푸스코프 현 미하일 로프스코예로 가게 됩니다. 이곳은 어머니 영지였습니다. 이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를 이웃 마을 지주의 딸 앨범에 써주었다고 합니다. 1825년 11월 알렉산드르 1세가 죽고 니콜라이 1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새로 황제가 된 니콜라이 1세는 즉위하자 곧 푸시킨을 유영지에서 풀어주었습니다. 푸시킨의 높은 사회적 인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자는 속셈이었는데 그는 자신을 찬양하는 재능 있는 시인을 원했던 것입니다. 1826년 9월 모스크바에서 황제를 만난 푸시킨은 검열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창작을 허락받게 됩니다. 모스크바에서 그는 젊은이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푸시킨의 도시 생활은
다시 시작되었고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를 왕래하며 작품을 쓰면서 한편으로는 사교계에도 드나들며 여인들도 사귀었습니다. 이때 그는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하면서 작품을 쓰고자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그 꿈이 당장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도 몇 해가 흐른 어느 해 겨울 푸시킨은 무도회장에서 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녀는 푸시킨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이 아가씨야말로 푸시킨이 꿈꾸던 아가씨였고 이 아가씨와 가정을 이룬다면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하면서 마음껏 작품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언제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아가씨이기도 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나탈리아 니콜라예브나 곤차르바,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소녀가 너무도 마음에 들었던 푸시킨은 곤차르바가 18살이 되던 해에 청혼을 합니다. 13살이나 연상인 푸시킨의 청혼을 곤차르바 집안에서 받아들인 것은 곤차르바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후 푸시킨은 다시 관직에 등용되고 아들 알렉산드르 그리고리, 딸 마리아 나탈리아가 태어납니다. 연이은 출산을 하고도 곤차르바의 미모는 거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말할 것 없고 결혼 후에도 곤차르바는 사교계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자연히 많은 스캔들을 일으키고 다녔는데 그 중에는 니콜라이 1세와 불륜 관계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소문은 푸시킨에게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주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무렵 생활은 경제적으로는 무척 궁핍한 상태였습니다. 곤차르바의 사치와 곤차르바의 언니까지 함께 살게 되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니콜라이 1세의 곤차르바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안정적인 가정에서 창작을 하고자 했던 애초의 꿈을 무참히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안정되지 않은 가정, 정신적 불안으로 인한 창작의 부진, 상처난 자존심, 거기다 경제적 궁핍까지 어느 하나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또 한 가지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푸시킨을 미워하고 시기하던 궁중귀족 가운데 몇 사람이 익명의 편지를 푸시킨에게 보냈는데 거기에는 곤차르바가 근위대 장교와 치정 관계에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푸시킨의 자존심을 자극하여 푸시킨으로 하여금 결투를 신청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위대 장교라면 딱 한 사람, 프랑스 출신 조르주 샤를드 당테스가 떠올랐고 편지는 당테스의 양아버지인 헤케른이 썼다고 푸시킨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헤케른을 상대로 결투를 신청해야 했지만 헤케른은 공사라는 공직에 있어 부득이 그의 양아들인 당테스에게 결투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직자는 결투를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푸시킨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신분이 공직자든 아니든 어찌 되었든 결투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푸시킨은 법을 무시하고 결투를 신청했던 것입니다. 단단히 마음먹고 결투날을 기다렸지만 첫 번째 결투는 무산되고 맙니다. 황당하게도 곤차르바의 언니와 당테스의 혼사가 성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양아버지인 헤케른이 당테스에게 혼인을 권해서 이루어진 혼사였다고 합니다.
이제 푸시킨과 당테스는 동서간, 한국식으로 호칭을 부여하면 당테스는 푸시킨의 형님이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었다면 불미스런 소문, 아내 곤차르바와 당테스의 연문은 가라앉을 법도 한데,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당테스와 아내 곤차르바 사이의 연문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익명의 편지는 계속해서 날아왔습니다. 동서간이 되었는데도 이런 편지가 날아든 것으로 보아 편지를 보낸 사람은 푸시킨을 미워하는 궁중 세력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헤케른과 당테스는 이들 세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까요? 연구자들은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존심이 상한 푸시킨에게 이번에는 당테스가 결투를 신청하였습니다. 푸시킨 눈으로 봐도 아내 곁을 맴도는 당테스가 마땅치 않아 소가리를 하고 있던 차에 그 결투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푸시킨은 당테스의 결투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결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곽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25보에서 30보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권총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관례를 무시하고 10걸음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쏘기로 했습니다. 약속에 따라 10걸음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권총을 뽑았는데 근위대 장교인 당테스가 빠르고 정확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날마다 총을 다루는 근위대 장교인 당테스를 푸시킨이 어떻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자존심 때문에 당테스의 결투 신청을 수락한 것이었으니 결과는 보나마 나였습니다. 푸시킨은 당테스가 쏜 총탄에 치명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당테스는 오른손에 경상을 입었고요. 복부에 총상을 입은 푸시킨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곤차르바를 처음에는 만나주지 않았지만 다음날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에게 다가옴을 느낀 푸시킨은 아내를 만납니다. 나의 죽음 때문에 자책하지 마오. 이것은 나 혼자 저지른 일의 대가니까. 그러니 자유롭게 살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실수하지 말아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푸시킨은 자신의 서재에 꽂혀 있던 수천 권의 책을 생각하며 안녕, 친구들. 이라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쿨럭거리면서 말했습니다. 끝장이야, 내 목숨. 이렇게 중얼거린 뒤 숨을 거두었습니다. 낭만주의 문학가인 동시에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의 선구자, 러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이자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 문학의 신이라고까지 추앙받던 푸시킨은 이렇게 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나이 38세, 1837년 1월 29일의 일이었습니다. 푸시킨의 장례식에는 수만 명의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놀란 황제가 평민들의 조문을 금지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푸시킨의 인기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 과부가 된 젊은 곤차르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테스를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당테스가 찾아왔을까요? 이 들 행적이 궁금한데요. 남편의 유언대로라면 곤차르바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재혼할 수도 있고 사교계에 나가 그 미모를 뽐낼 수도 있고 외국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그러나 곤차르바는 남편이 죽은 지 10년 후 군인 린스코이와 재혼했다고 어느 책에선가 본 기억이 납니다. 이로 미루어 복권 때 곤차르바는 푸시킨을 진심으로 사랑한 여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떠돌던 연문은 문자 그대로 소문이었을 뿐이고요. 당테스는 어땠을까요? 결투를 신청할 정도로 곤차르바를 사랑했다면 과부가 된 처제 곤차르바에게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법으로 금지된 결투를 하여 살인자가 되었으니 처음에는 일단 프랑스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프랑스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 3세가 집권한 후 프랑스에서 고위직에 올랐고 사절단의 한 사람으로 러시아에 오기도 했으니 곤차르바를 만날 기회를 만들 수는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곤차르바를 만났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테스는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짐짓 곤차르바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 때문에 죽은 푸시킨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푸시킨의 죽음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곤차르바에게 모든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면 당테스에게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당테스의 양아버지 헤케른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 비극은 궁중 세력들 간의 암투와 푸시킨을 미워하는 세력들의 음모, 푸시킨이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것을 미워하던 그 무리들의 음모,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빚어낸 비극이 아니었을까요? 암튼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은 이상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터치 힘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